안녕하세요. 예. 자, 저번 주에는 우리가 설 명절 연휴 때문에 휴강을 했죠. 자, 설 명절 잘 쉬셨고요. 자, 이제 설 명절 연휴도 다 끝났으니까 자, 우리 이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자, 공부하는 게 뭐 본연의 업무인지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아무튼 열심히 이제 공부하실 시기가 됐고요. 자,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2월 맞아갖고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이제 4주차 수업입니다. 그래서 1, 2, 3주차 수업은 개별적으로 동영상 꼭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4주차 수업인데 확인학습 문제 먼저 풀어보고 그다음 본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 저번 주 2주 전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들 싹 정리했죠. 용도구역부터 해가지고 다 봤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자,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고 도시 자연공구역의 목적이죠. 저 도시 자연공구역의 목적이고요. 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 아니죠. 도시 자연공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자호자들이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자, 일정한 기간 동안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유보, 묶어두겠다 해서 지정하고요. 그래서 유보기간이 핵심이에요. 자, 유보기간은 5년 이상 10년이 아니고 20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상이나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런 구체적인 것을 미리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자,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름이 바뀌네요.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 그럼 그때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고요. 이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그러면 4번에 원칙적으로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의 시설 사업 시행한다. 맞아요. 자, 도시군 하면 항상 어디야? 도시군, 특광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하니까 원칙적으로 시설사업 누가요? 특광시장 군수. 다만 필요하면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 다 할 수 있고요. 특히 또 비행정청도 시행자 될 수 있죠. 뭘 받아갖고? 지정받아갖고 비행정청도 시행자 될 수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5번에 토지주택공사가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인 사유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틀렸어요. 자, 뭐가 틀렸어요? 자, 그럼 시행자 지정받는데 요건 면적 3분의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받아라. 자, 이 요건은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을 때만 갖추는 요건이죠. 그래 토지주택공사는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공공이죠. 토지주택공사를 공공기관, 공공이기 때문에 자,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자,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실시계획의 의미는 공사계획이죠. 시행자 공사하려고 작성하는 계획이고요. 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에 인가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럼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나면 이제 시행자는 공사에 착수, 사업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수용 같은 직접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부터는 결정권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실시계획의 인가 누구한테 받아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받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정착된 나무, 건물의 전세권, 토지의 지상권 및 인접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또 뭐가 틀렸어요? 인접토지가 틀렸죠. 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물건, 권리, 토지 등은 수용할 수 있는데 인접토지 등은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사용만 할 수가 있죠. 사용권만 인정합니다. 그다음 8번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됐는데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자, 이걸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러죠. 몇 년?
10년,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시설 부지에서 과도하게 건축 제한 받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사주세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9번의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여기서 틀렸어요. 항상 이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립하는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뒷부분은 맞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누구까지 결정권자가 돼요?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다 결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죠. 그럼 10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10만 제곱미터 개발구역에서 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자, 의무적 지정 대상 물어봤고요. 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하는 것은 두 개만. 정택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두 개만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의무적으로 정하고요. 도시개발구역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정택이는 몇 년? 10년. 맨날 애우기만 하고 그게 대입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개발구역은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1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5년이 아니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번 주 내용들 이게 뭐 한 주만에 수업을 해도 이게 기억이 날까 말까인데 한 2주 만에 보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확인학습 문제 풀어봤고요. 자, 오늘은 기본서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 자, 우리 국토법에서 선계획 체계는 다 정리했고요. 후개발 체계로서 개발행위 허가제가 있어요. 저희 개발행위 허가제는 국토의 실질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게 한 제도다라고 합니다. 난개발을 방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일정한 토지의 개발 행위를 하려면 미리 난개발인지 아닌지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해요. 그래서 허가받아갖고 개발하세요 하는 건데, 그럼 난개발의 우려가 없이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해요. 이 계획적인 개발을 도시군계획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저는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개발할 때는 일체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도시군계획 사업은 이름대로 계획적 개발이다. 얘기죠. 그러면 우리 도시군계획 사업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철저한 계획적 개발책이기 때문에 일체 허가 안 받아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으세요 했는데, 그럼 첫 번째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 자, 얘가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짜리. 그럼 별표 3개는 우리 공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자, 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좀 이따 우리 배울 개발법에서 나오고요. 또 다음 주에 배울 정비법에도 나오고 계속 나요. 계속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 대상 5가지 있어요. 첫 번째,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저희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이유는 저희 건물 건축하는 것이 뭔지 아닌지, 난개발인지 아닌지 미리 허가받으세요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기반시설, 뭐 도로, 상하수도, 전기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건물부터 때려 지어놨다. 나중에 기반시설 확보 안 되죠. 그게 그대로 뭐예요? 난개발. 그래서 건물 짓는데 주변의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또 건물 짓는 게 주변 환경 오염시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 건축하는 것이 난개발인지 아닌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 그래요.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럼 형질 변경하면은 두 가지 얘기하죠.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토지의 성질을 변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상 변경할 때 형, 성질 변경할 때 질 따고 형질 변경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일단 형상을 바꾼다. 형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형상, 모습이죠. 토지의 모양을 바꾼다. 그래서 4가지 있어요. 절토, 성토,
정지, 그리고 포장. 자, 이런 행위들을 형상 변경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절토나 성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절토는 끊을 절자 쓰는 거죠. 산 중턱을 잘라내는 거고요. 성토는 이룰 성자 써갖고 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절토하고 성토가 우리 이제 건물 짓기 위한 대지 같은 거 조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경사가 져 있는 땅이 있어요. 이 경사진 땅에다가 건물 짓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려고 그래요. 그럼 평지로 이렇게 대지 조성하려면 저 위에 올라온 부분, 자, 요 부분은 포크레인 가지고 흙싹 파내는 거죠. 흙싹 파내가지고 저 절단 내 갖고는 평지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산 중턱을 잘라냈다. 그래서 요거를 절토한다라고 하고요. 자, 절토하면서 파낸 흙을 여기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거는 메꿔갖고 땅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거는 뭐 한다 그래요? 성토. 그래서 절토하고 성토하게 되면 경사지가 평지로 바뀐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지라는 말은 또 뭘까요? 정지. 자, 정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정지, 스탑. 그 정지가 아니죠. 여기서 정지는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로 같은 거 공사하는 구간 보면은 큰 롤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평평하게 다지죠. 그거를 무슨 공사? 정지 공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땅에다가 이제 아스팔트 포장해요.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이런 행위가 있으면 원래 토지의 모습이 바뀐다. 그래서 형상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질 바꾸는 거, 이 대표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그래요. 자,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쓰는데 이거 간척사업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바다가 있고요. 자, 육지. 그러면 이 육지 쪽으로 쏙 들어온 바다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 방파제 설치하고 막아가지고 바닷물 싹 퍼내가지고 메꿔서 새 땅을 만들죠. 자, 요걸 간척사업 한다 그러는데 요거를 법에서는 매립한다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바다 밑에 있는 토지는 인간이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매립을 통해서 농지로 바꾸면 농사 지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공유수면 매립이 토지의 성질을 바꾼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질 변경이고요. 그래서 이 합쳐갖고 이제 형질 변경. 그럼 단순하게 형질 변경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풀어가지고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풀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매립행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OX. 오죠. 공유수면 매립이 뭐야? 형질 변경. 그래서 저희 형질 변경 요것만 알면 안 되고요. 풀어가지고 의미까지 다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속 채취한다 그래요. 흙, 돌, 자갈, 바위, 모래. 자, 이런 토속 채취 요것도 봤는데 뭐 토속을 찔끔찔끔 채취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공사 현장에 쓰기 위해서 산 하나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 토속 채취하면은 멀쩡하게 있던 앞산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난개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 토속 채취 이것도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토지를 분할한다라고 합니다. 토지의 분할 나누는데 자, 일단 우리 국토법에서 토지라고 할 때는 건물이 없는 땅을 얘기해요. 건물이 없는 땅. 그럼 건물이 있는 땅은 뭐라고 불러요? 건물이 있는 땅 대지. 대지는 건축법, 건물이 없는 땅은 토지, 국토법. 자, 우리 공법은 간단해요. 건물이 없으면 토지라고 불러서 국토법 적용하고요. 건물이 있으면 대지라고 불러서 건축법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 나누는데 자, 이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 받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일 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이 녹지, 관리, 농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일 때. 그래서 이 네 가지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을 하려면 허가받으라 그 얘기인데 자, 일단 녹지 지역은 도시지역 이해요 아니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라도 녹지는 개발 못해요. 보존할 것.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묶어가지고 뭐예요? 비도시. 도시지역이 아니죠. 그러면 녹지하고 비도시는 개발이 아니고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 이런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다 그 얘기인데 자, 이유는 저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산 하나가 한 필지인데 이거 몇천 평 되죠. 몇천 평 되는 이 넓은 땅에 건물도 짓고 개발하겠다. 개발하려면 일단 적당한 크기로 토지를 나누는 것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의 시작이 되는 게 이 넓은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지역들은 개발 목적이 아니고 원래 뭐 할 곳이다? 보존할 것. 그래서 이 보존 목적 용도 지역은 개발의 시작이 되는 토지 분할. 요거부터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의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 자 이때도 허가받으라 하는데요. 자 우리 건축법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건축법에 보면 건물이 있는 땅, 대지는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이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을 딱 정해줘요. 그래서 이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 뭐 나중에 우리 배울 건데 먼저 한번 보죠. 자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나머지 뭐 60인데, 자 그럼 용도지역별로 자 이 면적이 대지의 최소 면적이에요. 건물이 있는 대지는 절대 이 면적 미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대지가 아니고 토지,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한마디로 용도지역별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겠다.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건물이 없는 토지를 100제곱미터로 분할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OX. 다시요. 상업지역에서 건물이 없는 토지를 100제곱미터로 분할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OX. 5죠. 상업지역의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얼마? 150. 그럼 100제곱미터 하면 이 면적 미만이 되는 분할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한마디로 용도지역별 이 면적의 미만으로 분할할 때, 미만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이게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국어 강사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별 이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너비가 5m 이하로 분할할 때, 자 여기서 너비라고 할 때는 넓이 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폭을 얘기해요. 폭 얼마 이하? 5m. 그 5m 하면은 뭐 여기서 뭐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땅을 요 정도 폭으로 잘라버리면 건물도 지을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5m 이하로 분할할 때도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받으라가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두 번째는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즉 용도지역별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세 번째, 너비가 5m 이하로 분할할 때. 이 세 가지 경우가 허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얘는 물건을 쌓아둔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용도지역,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건축물 울타리 밖의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쌓아두는 것을 두 글자로 적치한다 그래. 쌓아두는데, 자 이거 하루 이틀 물건 쌓아두는 거 아니고요.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쌓아두려고 하는데 그 용도지역이 역시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입니다. 여기서는 물건도 함부로 쌓아두면 안 된다 하겠죠. 허가 받아야 쌓아둘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논점이 있어요. 자 이 보전 목적이라도 무슨 지역은 빠져요? 농림지역 X. 자 농림지역에서는 물건 쌓아두는 것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 농림지역에서는 농사에 수반해갖고 물건 쌓아두는 게 비일비재하죠. 일일이 허가받고 뭐 난개발하고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농림지역은 제외다. 그럼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행위는 그냥 애대로 놔두면은 난개발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허가부터 받아야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이 다섯 가지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국토법 56조에 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 법에서 못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 그래서 허가받기 전까지 이 다섯 가지 행위는 다 금지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못하게 금지하는 거다? 자, 이 다섯 가지는 어디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어딘지 아시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국토법. 전국의 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 국토예요. 즉 한국에서 자, 이 다섯 가지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 금지. 하려면 누구라도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다. 자, 일반적으로 전 국토에서 다 금지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런 금지 행위라도 예외가 당연히 있어요.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예외. 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자, 이것도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재해 복구나 재난 수불에서 응급 조치한다.
자,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태풍하고 홍수나고 다리가 떠내려갔다. 그 다리를 복구하는데 허가부터 받고 하세요. 허가 받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 응급조치는 이름에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긴급함을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다. 다만 요거는 했으면은 사후 1개월 내 허가권자에게 따로 뭐는 해줘야 되냐? 신고. 따로 신고는 해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경미한 행위 할 때. 저희 경미한 행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요. 허가 대상별로 뭐가 경미한 건지 쫙 열거가 돼 있어요. 대통령령에서. 그럼 이 경미한 거 대표적으로 개념 우리 한번 봐요. 자, 요 집에 이제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 자, 화분에다 쓸 흙. 자, 이 흙갈이 하려고 약수터 가서 산에서 흙 비닐봉투에 퍼왔습니다. 그럼 화분에 쓸 흙을 퍼왔다. 자, 이거 토속 채취 아니에요? 토속 채취도 아니다. 대충 웃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당연히 흙을 퍼왔으니까 흙토, 토속 채취죠. 근데 요거 좀 퍼왔다고 산이 난개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게 무슨 행위냐? 경미한 거라는 거예요. 경미한 거. 그러니까 논리를 딱 잡아야 돼요. 토속 채취가 아니다가 아니고 토속 채취인데 뭐가 되기 때문에 경미한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산에서 흙 좀 퍼왔다고 구청장한테 가서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흙 몇 그램 퍼왔습니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미한 것은 허가 신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사 짓는 거. 이 농사 짓는 것도 다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자, 농사 짓기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한다. 농사 짓기에서 형질 변경, 뭐 객토, 개간 다 허가 없이. 또 농사 짓기에서 농림지역에 물건 쌓아둔다. 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농사도 허가 없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건 이제 공식이에요. 앞에 공짜 붙는 거. 공용, 공익,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할 때. 그래서 앞대가리에 공짜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짜 붙는 거 이런 것들 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범죄에 해당하면은 이 다섯 가지라도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핵심이에요. 허가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 가지고 제일 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교재 한번 봅니다. 164페이지 보세요. 8장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 밑에 1번 허가권자와 허가대상. 자, 거기다 별표 3개 칩니다. 일단 별표 3개짜리는 무조건 정리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3개짜리 딱 3번밖에 안 나왔어요. 첫 번째 무슨 계획 봤을까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도 입안권자, 결정권자 맨날 나오죠. 핵심 계획.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역도 매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그리고 세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대상. 하여튼 이 3개 치는 거는 무조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다음 행위로서 대통령 영의 정하는 행위, 즉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특광시장 군수의 허가, 좀 있죠. 특광시장 군수의 허가받아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럼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허가권자죠. 허가권자. 그럼 지금 허가권자 누구래요? 특광, 시장, 군수. 개발행위 허가하면서 허가권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단서 도시군 계획 사업 매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허가 안 받는다. 그 얘기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일체 허가 안 받아요. 그럼 박스에 봅니다. 1번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자, 이번에 형질 변경인데요. 가로에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 영의 정하는 것은 제외. 한마디로 경작은 제외인데 경작은 다른 말로 뭐예요? 농사는 제외, 허가 안 받는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땡땡,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요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형상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자, 그거는 묶어갖고 뭐라 그래요? 공유수면 매립은 성질 변경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형상 변경할 때 형, 성질 변경할 때 질 따고 형질 변경. 자, 다음 밑으로 갑니다. 맨 밑에 보세요. 3번 토속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등 토속을 채취하는 행위. 딱 끊으세요. 토속 채취도 허가 받아야 되는데 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밑줄.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다. 즉 허가 안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자,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토속 채취하는 것은 주된 행위가 뭐예요? 형질 변경이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속 채취할 때는 형질 변경이 주니까 형질 변경으로 허가받는 거지 토속 채취로 따로 허가받는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토속 채취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가 정확하게 허가 대상이 되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다 허가 안 받는다 그랬죠. 그 반대로 해석하면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가 정확하게 허가 대상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4번의 토지 분할. 자, 토지 분할에서 가로에 건축법에 따른 건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밑줄. 그럼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 제외. 건축법 적용하고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해요. 가로 1번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밑줄. 녹관농자. 즉 녹지와 비도시. 보전 목적용 노적이고요. 그다음 가로 2번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밑줄.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다 대지자 하나 붙여주면 되죠.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그럼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우리 좀 전에 봤죠. 주거 지역은 얼마? 60. 상업 공업 지역은 150. 녹지 지역은 200. 한마디로 용도 지역별 이 면적의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끝에 너비 5m 이하 밑줄. 너비 5m 이하로 분할. 그 다음 5번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자,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 밑줄. 자, 무슨 지역은 빠진다고요? 농림 X. 농림 지역은 빠져요. 그래서 건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동그라미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허가 대상. 넘어갑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허가를 요하지 않는 거, 즉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1번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응급조치의 밑줄. 자, 얘는 긴급하니까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응급조치 했으면은 1개월 동그라미 1개월 내 특광시장 군수, 즉 허가권자에게 신고 밑줄.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허가 예외에서 사후 1개월 내 신고는 따로 하세요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응급조치만. 나머지는 신고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허가 신고 다 필요 없고 얘만 1개월 내 신고를 따로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필요 없어요. 그 밑으로 갑니다. 3번. 자, 그 밖에 대통령 영의 정하는 경미행위입니다. 경미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원래 우리 공법 공부할 때는 누구하고 친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경미하고 친해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공법의 경미예요. 경미. 그래서 이 경미한 사항들이 워낙에 많아갖고 이런 거하고 친해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경미한 거는 시험에서 맨날 물어봐요. 매년 물어보니까 몇 개를 좀 봐야 돼요. 자, 경미한 행위 중에서 가로 2번의 공작물에 설치해서 박스 3번 봅니다. 자, 녹지관리 농림지역 밑줄. 녹지관리 농림지역에서 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 그럼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요. 농사 짓는 비닐하우스니까 이 한마디로 뭐예요? 농사. 농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용도 지역을 봐야 돼요. 무슨 지역이래요? 녹지, 관리, 농림지역까지. 거기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면 틀리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건 농사도 못 짓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절대 경미한 행위가 아닙니다. 녹지관리 농림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비닐하우스 가로해 보세요. 자, 비닐하우스 안에다 설치하는 육사어류 양식장은 제외. 그 밑줄. 육사어류 양식장은 제외다. 그 말은 경미한 거 아니니까 허가 받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육사어류 양식장 얘가 15회, 16회, 17회 3년 연속 정답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육사어류 양식장은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사어류 양식장 얘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육사어류 양식장 그 실내 낚시터 얘기예요. 실내 낚시터. 그래서 실내 낚시터를 어렵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육사어류 양식장이다. 그럼 얘는 뭐 농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오히려 어패류의 배설물로 주변 환경 다 오염시키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15회면은 2004년인데 그쯤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유행하던 게 뭐였습니까?
실내 낚시터에서 뭐 경품 걸고 낚시 대회하고 막 그런 거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냥 3년 연속 물어보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물어봐요.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있는데 아무튼 개념만 딱 잡으면은 뭐 애우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그 밑으로 와보세요. 가로 3번 형질 변경. 자, 그 옆에 이제 박스 4번 볼게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서 형질 변경할 때. 자, 여기 뭐 길게 써 있는데 키워드는 뭐예요? 공익이죠, 공익.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형질 변경하는 것은 자, 앞대가리고 공짜 붙는 거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밑에 가로 5번에 토지 분할. 자, 여기서도 2번. 자,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그럼 여기서도 역시 키워드 뭐예요? 공짜죠. 공용, 공공. 자, 이런 결론. 그 앞에 이 공짜 붙는 것들 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 공짜 붙는 거 다 경미한행위로 넣어놨는데 경미한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들 크게 요 네 가지 범주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은 저 허가 없이 5가지 행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예외적인 허용 행위가 아니면 5가지 행위는 허가 받아야 돼요. 이제 세 번째 허가받는 절차. 자, 허가의 절차 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면 당연히 허가 신청부터 해야 돼요. 자, 허가 신청은 말로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에는 제가 개발행위 하는데 난개발이 안 되게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도 다 첨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계획서의 내용을 보니까 기반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이나 조경. 자, 앞글자만 쭉 써놨는데요. 자, 요게 허가 절차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요. 그래서 일단 앞글자 그대로 따갖고 기, 위, 환, 경. 기위, 환경 이렇게 외웁니다. 기위, 환경. 이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 그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이요. 15일 내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허가나 불허가 처분. 그럼 일단 허가권자 누구였어요? 좀 전에 개발행위 허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자, 여자들이 허가권자예요. 자, 허가권자가 허가 처분할 수가 있어요. 허가 내줄 때는 허가 내용을. 그다음 불허가 처분할 때, 이 불허가 처분할 때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의 절차는 신청할 때도 서면, 처분할 때도 서면, 무조건 서면으로 하는 무슨 행위냐?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누구라도 똑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절대 뭐 예를 들어서요, 몇 년 전에 기출인데 불허가 처분할 때는 구두로 사유를 알려준다. 틀리는 거예요. 구두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뭘로 알려줘야 된다고요? 서면. 다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 구분해갖고 저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요식이 원칙이래요, 불요식이 원칙이래요? 민법의 법률행위는 불요식을 원칙으로 한다. 잘 배우셨네요. 그럼 왜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우리는 항상 결론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민법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 다른 말로 계약 자유라고 합니다. 즉 누구를 상대방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할지는 철저하게 자유죠. 그 방식을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요식이 원칙인데 우리 공법은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니죠. 공익을 위해서 다 뭐 한다 그랬어요? 규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면 다 누구라도 똑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은 무슨 행위다? 요식행위,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인데 자, 허가권자가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는데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그래요. 허가 신청한 사람 딱 불러가지고 얼굴 딱 봐요. 이쁘면은 허가, 못생기면 불허가. 그럼 여러분들 다 뭐예요?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허가받기 힘들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또 생긴 대로 또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그러면 또 맘상하고 그러니까 자, 허가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국토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 기준에
적합한 허가 신청일 때 이때만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허가의 기준을 미리 딱 정해주고 자, 요 기준에 맞게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줄게요. 다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허가의 기준 이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행위라는 규모가 적합해야 돼요. 그러면 용도 지역별로 개발하는 곳이 있고 보존하는 곳이 있죠. 그 용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규모가 적합해라 했는데 자, 요 규모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 내주는 지역이 있고요. 10,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3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 내주는 지역 이렇게 3가지로 규정이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5,000 미만 이게 개발에는 규모가 제일 작죠. 제일 작다는 것은 그 지역은 개발이 아니고 보존할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지역이라도 개발할 수 없는 녹지 즉 절대 보존할 녹지가 뭐예요? 보존 녹지 말 그대로 보존 녹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절대 보존이죠. 그래서 보존 녹지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개발 못하는 곳이에요. 보존 성격이 세니까 얼마 미만 5,000 미만 개발행 규모가 가장 작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 10,000제곱미터 미만인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4개죠. 그래서 요거는 악을 졌다 갖고 외우세요. 주, 상, 자, 생, 일만 주, 상, 자, 생, 일만 다 외웁니다. 자, 얘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도 되고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개발구역 지정하는 규모도 돼요. 다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악을 졌다 갖고 주상 자생 1만 그럼 5,000 미만짜리 2개 보존녹지 자연환경 보전 10,000제곱미터 미만짜리 4개 주상 자생 1만 나머지는 다 얼마요? 3만 공업 관리 농림 나머지까지 굳이 뭐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 2개 요것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적합해야 돼요. 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으면 이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해라. 특히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적합해라 했는데 저번 주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열심히 배운 거죠. 자, 6개 뭐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용, 기, 도, 지, 입 6가지 도시군 관리계획에 맞춰야 허가 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모텔 건축하고 싶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어요. 허가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왜 안 내주는 거예요? 저 주거지역에서는 모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용도지역이 안 맞는 거죠. 그 용도지역이 다 뭐예요? 도시군관리계획에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도시군관리계획에 맞아야만 허가를 내준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그럼 도시군계획 사업 또 나오네요. 자, 도시군계획 사업 3개 무슨 사업 있어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3개 도시군계획 사업은 다 공익사업입니다. 이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면 허가 안 내줘요. 그러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허가권자 알아요 몰라요? 허가 신청하는 행위가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허가권자가 전지전능한 게 아닌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허가 내주기 전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먼저 들어야 돼요. 시행자 의견 물어봐서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 내주는 거고요.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허가 안 내줘요. 그래서 허가 전에 누구의 의견부터 듣는다고요? 시행자의 의견부터 다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개발행위가 주변의 환경 그리고 경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럼 주변 환경 다 오염시키면서 경치 파괴하면서 개발 못하는 거예요. 환경, 경관에 적합. 5번째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이 적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5번째 기반시설 이렇게 써놨는데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반시설 하나도 없는데 건물부터 때려지었다. 난개발이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이 적합해라. 그래서 이 5가지가 기준. 이 5가지 기준에 다 맞아야 난개발이 아니니까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불허가 처분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불허가 처분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뭐에 부적합해서 불허가 처분하는지 반드시 사유를 뭘로 통제해라. 서면으로 통지해서 불허가 처분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A라는 자가 개발행위 하고 싶습니다. 허가 신청을 했어요. 허가권자는 A 얼굴 보는 거 아니죠. A가 허가 신청한 것이 이 기준에 맞는지 이제 심사하는 거예요. 자, 1번 규모의 적합, 2번, 3번, 4번 다 적합했는데
A가 허가 신청한 행위는 요 기반설이 부적합해요. 즉 A가 허가 신청한 행위는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될 건데 주변에 보니까 도로 상하수도 기반설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기반설이 부적합하니까 원래는 불허가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4개가 적합한데 하나가 걸려갖고 불허가 처분한다. 자 이러면은 좀 안타깝겠죠. 안타깝다. 그래 아무튼 안타까우니까 이때는 허가권자가 이제 A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보세요. 불러갖고 당신은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가 부적합해갖고 원래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지만 당신이 개발하면서 요 기반설까지 설치를 한다면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에 대해서 A가 그럼 제가 개발하면서 기반설까지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데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기반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갖고 허가합니다. 그래서 자, 이 조건보호라는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단순하게 줘요. 조건보호가 할 수 없다. 틀립니다. 얼마든지 조건보호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조건보호라는 것의 의미는 원래는 뭐예요? 불허가 하는 건데 자, 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다시 기준에 맞게 조건을 붙여갖고 허가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조건도 똑같아요. 기반시설,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이나 조경. 역시 아글자 그대로 읽으니까 기, 위, 환경 4가지 조건 붙여갖고 허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건보호가 있다. 자 우리 사람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또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조건보호가 해줬는데 조건 이해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반설 설치하겠습니다 해서 기반설 설치 조건보호가 있는데 개발만 해버리고 조건 이해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조건보호가 있을 때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돈 내도록 해요. 그거를 조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도록 하는 돈, 이행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풀면 돼요. 조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도록 하는 돈, 이행보증금도 일치시킬 수가 있고요. 그럼 이행보증금은 단독으로 나온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항상 뭐 할 때? 조건보호가 할 때 조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도록 하는 돈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절차 교재본입니다. 167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허가의 절차에서 1번 허가 신청서. 자,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기자에다 동그라미, 용지 확보, 위해 방지의 위, 환경오염 방지, 환, 경관이나 조경, 경, 관한 계획서. 그 아글자 그대로 읽으니까 뭐가 돼요? 기, 위, 환, 경.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딱 끊습니다. 신청서 제출해요.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 처분기간, 특광상 군수는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동그라미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는데 자, 그럼 허가나 불허가 처분할 때는 절대 구두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밑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요식행위입니다. 그 다음 3번의 조건보호가 자, 특광상 운수는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역시 기자의 동그라미, 또 위해 방지의 위, 환경 오염 방지, 환, 경관이나 조경, 경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조건보호가 얼마든지 조건보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도 역시 뭐예요? 기, 위, 환, 경. 그런데 바로 2번 특광상 운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의견 듣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물어봐야 된다 그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기반설 설치하세요. 그거는 명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건은 항상 의견을 물어봐서 하겠습니다 하면은 조건보호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4번의 가로 1번 이행보증금. 그럼 특광상 운수는 기반설의 설치, 기자의 동그라미, 위해 방지의 위, 환경오염 방지, 환, 경관이나 조경, 경 계속 나오죠. 기, 위, 환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이행보증금도 내세요 할 수 있는데 자, 세 번째 줄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돈 내세요 하는 거죠. 거기서 이해가 뭘까? 이행을 보증한다. 뭐의 이행을 보증하는 거예요?
조건이죠. 조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위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면 일단 허가권자는 무슨 허가라는 거예요. 조건부 허가라는 거고 조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도록 하는 돈이니까 이행 보증금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옆 페이지 가보세요. 자,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그 맨 위에 박스에 1번부터 5번까지 5개 쭉 나오는데 그럼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는 이꼴 뭐가 같은 거예요? 조건부 허가 사유가 같은 거예요. 이 조건부 허가 사유 기위 환경 이걸 그냥 문장으로 쭉 풀어놨어요. 그럼 뭐 대표적으로 1번 한번 봐요.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로 인해서 도로나 수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밑줄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럼 일단 뭐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조건부 허가하면서 이행보증금 내세요 할 수가 있죠. 또 2번 토지 굴착으로 인해서 인근의 토지가 붕괴되거나 건물이나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다. 즉 땅 파는 것 때문에 옆에 건물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때는 뭐가 조건이겠어요? 위해 방지 조건부 허가하면서 보증금 내세요. 3번도 마찬가지. 토속 발판이나 낙석,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에서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 폭파시키니까 돌멩이 날라와서 창문 막 작살나고 그러죠. 그럼 이때도 역시 뭐겠어요? 위해 방지 조건부 허가하면서 보증금 내세요.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도 이거예요. 기위 환경을 위해서 조건부 허가하고 이행보증금도 내세요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예외 다음에 해당할 때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조건부 허가를 해도 이행보증금은 안 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 국가나 지자체 밑줄 그 다음 2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밑줄. 자, 우리 공공기관 아는 거 하나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있어요?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있죠. 자, 국가가 만드는 공사, 토지주택공사 같은 것을 공공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봐요. 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조건부 허가를 받아도 이행보증금을 안 낸다고 얘기죠. 왜 안 내겠어요? 국가나 이런 애들이 조건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공신력이 있다 그래. 공신력. 그래서 이행보증금 절대 없어요. 이거는 나머지 공법 다 똑같아요. 하여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보증금 낸다.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내치 절대 없어요.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허가의 기준. 자, 특광사무소는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한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해야만 허가 내주죠. 박스 1번.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의 규모의 동그란 규모에 적합할 것. 첫 번째 규모입니다. 밑에 가로 1번에 도시지역에서 동그란 1번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 앞글자 그대로 따니까 뭐예요? 주, 상, 자, 생, 1만 밑줄 미만 주, 상, 자, 생, 1만 어디 하고 있어요? 170. 그 다음 밑에 3번에 보존녹지 5천 미만이고요. 밑에 가로 3번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5천 미만. 그래서 5천 미만짜리 2개 주, 상, 자, 생 1만 딱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얼마라고요? 3만.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2번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동그라미 성장관리 방안 동그라미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즉 적합해야 돼요. 특히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니까 6개죠. 용용, 기도, 지입 6가지에 적합해야 되고요. 3번은 도시군 계획 사업 동그라미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4번은 두 번째 줄의 끝에 분 보세요. 주변의 환경 동그라미 경관 동그라미 조화를 이룰 것 환경 경관에 적합. 5번째는 개발행에 따른 기반 시설 동그라미 시설이 적합할 것. 그래서 키워드 보면은 간단해요. 규모, 계획, 사업, 환경, 시설. 자, 이 5가지 허가 기준 그대로 물어본 게 23이죠.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아닌 것은 5개니까 4개 주고 이상한 거 하나 딱 껴주면 바로 문제죠. 그 다음 그 박스 밑으로 와보세요. 2번. 자, 특광사무소는 개발행위가 가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해서 해당 지역에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된다. 그 시행자의 의견. 짜물죠. 그래서 허가 전에 누구의 의견 듣는 거라고요? 시행자. 허가 전에 뭐 주민의 의견 듣고 그런 거 없어요.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시행자의 의견 들어갖고 사업에 지장이 없을 때 허가 내줘요. 그러면 자, 허가 신청했습니다. 요 기준 5가지에 적합하면은 허가 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에 다 적합해도 허가 안 내주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니까 여쭤보겠죠. 그래서 있는데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지우지 마시고요.